쟁점을 바꾸겠습니다. 간단치 않을 것 같은 쟁점이긴 한데 이른바 이제 적폐청산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적폐청산이냐 정치 보복이냐 이걸로 뭐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만 최근에 뭐 불거진 또 몇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성태 의원께서 계속 이 부분에 있어서 앞장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랍에미리트 연합 방문권 그것을 포함해서 사실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스 문제라든가 그것도 지금 뭐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기도 하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길지 않게 토론하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긴 하니까요. 다만 아랍에미리트 관련으로는 뭐 최근까지 계속 뉴스가 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김성태 의원께 문제 제기의 시간을 드릴 텐데 이제부터는 제가 시간 관리를 조금 해서 1분 내로 해주시죠. 네, 하시죠. 예. 사실상 이 UAE 원전 게이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임종석 특사 의혹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국내에서 이렇게 과거 정부의 또 잘못된 뭐 이런 제도나 또 간행을 없애는 것은 좋은데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의 신뢰나 애교 문제까지 이야기될 수 있는 또 더 크게 나아가서는 심대한 국익의 문제까지 이야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까지 어찌 보면은 정치 보복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특히 UAE 원전 뒷조사를 이렇게 하다가 거기에서 비롯된 많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임종석 실장이 특사로 급히 가서 급한 불을 끄고는 지금 왔습니다만 과연 아랍에미리트로부터 우리 국가에 대한 신뢰 문제 또 애교 문제 알겠습니다. 이게 다 지금 현재 이렇게 봉합이 됐냐 이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예, 문제 제기 차원에서 1분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부터 조금 자유롭게 토론하겠습니다. 유 작가께 드리죠. 제가 토론하기 전에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시죠. 예, 지금 계속 며칠 전부터 그렇게 주장하고 계신데 이 임종석 비서실장의 특사 자격 아랍에미리트 방문 건 그리고 그 방문의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유 이것이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그 외교적인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까지 뒷조사하다가 벌어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특사로 보낸 것이다라는 그 주장의 근거가 확실하면 저도 동의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판단을 하시게 된 근거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며칠 사이에 정의당의 노천 대표님 정당의 김종대 의원이라고 계십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 양국 간에 어찌 보면은 군사 애교 어떻게 기밀 사항까지 될 수 있는 내용을 그분 입을 통해 가지고 밝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UAE 원전 수주에서 비롯된 많은 이제 UAE 정부와 대한민국 간에 많은 협력 방안이 있는데 그 중에 아마 대표적인 게 군사 부분의 협력일 거예요.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기밀 사항까지 나오는 것은 이 정부에서 뭔가 소스를 주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진상 조사를 좀 해달라고 그런 건데 제가 왜 그런 아까 유시민 작가의 이야기대로 지금 바로 답변을 이제 정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UAE 원전 수주와 함께 국가 간 프로젝트를 수주함에 있어서는 많은 조건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국방 분야 협력 그리고 의료 분야의 협력, 환경 분야의 협력, 문화 분야의 협력, IT 분야의 협력 많은 협력이 있는데 이 협력이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돼 가지고 박근혜 정부까지 잘 이어져 왔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8개월 만에 UAE 정부에서 쉽게 말하면 큰일 나게 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UAE 정부 측에서 대래 한국에 오겠다니까 임종석 특사가 아니다 우리가 가겠다 해서 그렇게 급한 불 끈 거예요. 근데 그게 팩트예요? 자, 그 팩트를 어디서 아셨어요? 자, 이 팩트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다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김성태 대표님 말씀 들은 거 의견이지 팩트가 아니에요. 아니요. 그리고 이 주장을 하신 거는 김종대 의원이 군사협력 분야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를 하기 전부터 이렇게 주장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듣고 싶은 것은 그러한 판단의 논거 그게 사실이든
증언이든 뭐 확인된 게 뭐 있기에 판단을 아니 형성하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까지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언론들은 김성태 의원님 말씀을 보도하죠. 아니 제가 제일 저 이야기가 먼저 나오기 전에 MBC와 그리고 조선일보를 비롯한 많은 언론에서 나왔어요. 아니 거기서 나온 거는 네. 무슨 원전 폐기물, 핵 폐기물을 아니죠. 뭐 그거는 가지고 온다 이런 원전 핵 얘기였죠, 폐기물은 처음에는요. 요 근래 아니, 이야기고 제가 쓰리고. 김성태 예. 대표님 외람되지만 제1야당 원내대표시니까 이 주장을 하신 시점에서 보면 네. 그런 보도 나오기 다 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논거를 묻는 거예요. 네. 당연히 논거를 자, 제시하셔야죠. 정확하게 예. 제가 이 발언, 저와 이 주장을 나온 것은 MBC 보도와 그리고 조선일보 보도가 나오면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제를 그러니까 신문 보도가 근거세요? 아니 저는 저 나름대로 저는 1980년대 초에 중동 건설 현장에 근무한 경험도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중동 경험도 있는 사람이에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저 신문 보도가 다양한 근거가 정보와 다양한 제보를 가지고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도 이게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게 됩니다. 근데 자, 제보를 제가 받으셨으면 말씀 어떤 분은 어떤 제보를 받으셨는지 저는 우선 저기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는데 여쭤보십시오. 이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아랍에미리트의 당 대표단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왜 안 보내고 있습니까? 자, 좋습니다. 이 문제도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지금 양국과 관계에 문제가 있고 이 문제 때문에 그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식으로 며칠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말씀하셨는데 이명박 대통령 찾아가서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그렇죠. 일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그다음에 이 조금 더 진행되면 이제 군사 문제라고 그러는데 그 군사 문제를 직접 담당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자유한국당 현역 의원으로 있어요. 그분한테 그럼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예. 아직 지금 공개된 자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 끝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요, 끝내지 그분한테 가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세요. 그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아니, 제가 끝나고 얘기할 하시라니까. 테니까. 아니, 그건 내 아니 제가 마음이니까. 답변을 하기 위해서 물어봤으니까 지금 어느 물어보는 의원인지 거예요.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 그거는 뭐 다 알고 자, 계시잖아요. 그럼 좋습니다. 자, 제가 얘기 이제 시작할게요. 이제 시작할 현장 테니까. 조사단 아니, 아니. 파견하기로 한 문제와 잠깐만요. 네, 말씀 충분히 마치고 끝났어요. 하시죠. 예. 제 얘기는 뭔가면은 이 얘기가 처음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제기할 때는 뭐 언론에서 원전과 관련해 가지고 한국 새 정부가 원전 정책을 바꾸면서 그거에 대해서 의아심을 품은 그 아랍에미리트 쪽에서 문제 제기하면서 이제 불거진 걸로 됐는데 일단은 원전과 직접 연관은 없는 거는 거의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 문제를 원전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무리하게 맺은 비공개 군사협정 MOU 양해각서가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양해각서를 체결한 시점은 이명박 정부 때가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때예요. 이명박 정부가 굉장한 다 들어줄 것처럼 약속해가지고 저쪽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했고 그것이 안 들어지면서 정권은 바뀌고 그래서 박근혜 정부 초기에 이걸 협정을 맺은 건 사실이고요.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이 협정을 맺는 과정에서 외교부와 국방부 갈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협정을 갖다가 이 협정은 그 내용을 저는 내용을 모릅니다. 다만 제가 아는 거는 이 내용이 국내법에 여러 문제가 저촉되는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위안부 합의와 같은 그런 잘못된 협정을 맺은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 가지 이유로 공개도 못하고 예. 지키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이걸 갖다가 양국 간에 서로 좀 조율해가지고 서로가 양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바꿔보자는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정말 이게 나중에라도 공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 전 정부에 대한 책임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 예. 또 이것이 이 한 건인가 정리해 주시죠. 네, 이제. 정리를 하시죠. 예. 중동의 다른 나라들과는 이런 일이 없었는가에 대해서도 저는 두고두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예. 부분이라고 좋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자, 이 문제는 원전하고 관계 없다고 하시는데 원전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UAE와 한국 정부하고는 국가 간 프로젝트로 저 이제는 많은 말씀하시니까 저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내가 관계 없다는 거는 아니, 아니. 원전하고 들어보십시오.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 아니라 아니, 원전에 반대 그뿐인 건 분명하죠. 들어보십시오. 원전하고 분명히 관계가 있습니다. 원전 수주와 함께 국가 간 이 프로젝트입니다. 이 원전 수주는. 그래서 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탈원전 정책을 표방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탈원전 정책의 당위성을 확보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UAE 원전이에요. 이거는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가장 해외로 큰 프로젝트를 수주한 게 바로 이겁니다. 2009년도에
약 21조의 원전 수주를 하고 작년 그러니까 원전 수주와 함께 아무 문제 없이 원전이 건설되고 시공되고 있었습니다. 작년 2016년도에는 무려 60년 동안 이 UAE의 바라카 원전을 대한민국이 원전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UAE 정부로부터 우리가 다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게 54조의 한마디로 국가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 문제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원전을 수주할 때는 원전 수주 시공 건설 운영권만 확보하는 게 아닙니다.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과 이 UAE 모하마드 왕세제 간에는 사실상 한 달 이후에 거의 이 원전 계약까지 체결할 단계였어요. 심지어 프랑스에서는 라팔 전투기까지 제공한다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가져온 겁니다. 예. 그런 분야에서 이 국방 분야의 협력도 하나 그 중에 하나인 건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 쉽게 말하면 국가 간의 약속 신뢰가 그걸 축소하고 조정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임종석 지금 실장이 특사로 가기 이전에 이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UAE 정부와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했지만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 이후에도 많은 정리해 우리 주시죠, 군 관계자들이 갔죠. 예. 그래서 이 문제까지 되게 된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하는 현장 조사단 왜 안 보냈냐? 저희 자유한국당은 이 국가 간의 신뢰, 애교 간의 문제, 이로 인한 우리 엄청난 국익에 이런 심대한 위기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예. 할 말이 있어도 더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안 하면 되죠. 뭐. 예? 하지 맙시다. 자, 그러니까 잠깐만요. 제가 바라는 것은 지난번 우리 신고리 원전 5, 6호기도 원전화 공론화위원회에서 결국은 바로 잡았지 않습니까? 예. 원전은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가 살 길 중에 하나입니다. 김 의원님. 이걸 제가 알겠습니다. 이걸 일방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자, 이제 정리해 주시고요. 제가 완전 폐기하고 관계. 예. 제가 한마디도 안 했으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핵 발전에 대해서 뭐 자유한국당이나 김성태 대표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아는데 그거 여기서 다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도 말에 수주한 그죠? 예. 그 원전 총 운영권까지 해서 8기 다 해서 뭐 총 한 70조 원 규모 되는 우리 돈으로 여기에서 부가가치가 얼마큼 발생하는지도 제가 안 따질게요. 그 금융 조달을 어떻게 했으며 거기서 우리 금융기관들이 어떤 걸 제공했는지 이거 안 따지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좋은 일이라고 가정하죠. 그리고 좋은 뜻에서 예. 뭐 군사 분야를 포함한 여러 가지 협력을 대가로 줬다고 치죠. 그랬는데 예. 그 시점에서 뭔가 그쪽에 약속한 것이 만약 현재의 국제 정세나 우리의 국내법에 비추어서 100% 충족해 줄 수 없는 것이었다면 그럼 이 정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6월 10일 날 무함마드 왕세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통화했을 때 그때 이제 얘기가 시작된 걸로 제가 아는데요.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예. 그러면 한 달 동안에 무슨 문제가 일어날 시간도 없었어요. 그 전부터 진행되던 문제들이고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을 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공개하는 것이 국익에 좋지도 않고 그러고 이걸 무효화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에서라면 최대한 국제적으로 문제가 안 생기고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원래 그 전 대통령께서 약속했던 바를 최대한 충족해주기 위한 협의를 위해서 특사가 갔다. 이렇게 본다면 이걸 그렇게까지 국회에서 무슨 게이트라 그러고 이렇게 할 문제인가요? 그 이제 뭐 자, 제가 좀 더 아니요, 잠깐만요. 너가 한 분께 집중되니까 저 박 교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그런 취지에서 이런 예. 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그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우선 청와대가 6번을 말을 바꿔요. 그렇게 말을 바꿀 이유가 없죠. 전 정부가 어떤 책임이 있었다 그러면 그 전 정부 책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이건 전 정부에서 한 그런 정도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뭐 군사적인 지원이라든지 안보 협력 관계에서 더 조정할 문제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갔다 왔다 또는 이렇게 해도 충분히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문제들은 다 전 정부 책임으로 돌리고 그거를 없는 것도 다 끄집어내면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국익이라고 하는
포장하에서 이걸 일체 그 이야기도 안 하면서 은근슬쩍 그것을 전 정부 책임으로 지금 돌리는 정보들만 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온당치 않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이건 뭐 토론을 좀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끼어들었는데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가 혹시 그 아랍에미리트 연합과 이면 합의한 것이 있느냐라는 부분을 국정원에게 알아보라고 뭐 지시했다라는 문건이 나온 것인데 그것도 박 교수께서는 이게 전 정권한테 넘기기 위한 하나의 전략? 이렇게 보신다는 저는 얘기죠? 뭐 이 정부가 처음부터 전 정부에게 이 책임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야당이 공격을 하고 이게 사회 이슈가 되고 마치 현 정부의 이 그 책임이 있는 것처럼 공격이 들어오니까 그것에 대한 하나의 그 방편으로 지금 그런 방식으로 이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면 합의가 그 이명박 정부에서 원전 수주할 때는 이면 합의는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 그건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장이죠. 아니, 그러니까 예, 예. 그리고 그 이면 합의가 있는가를 박근혜 정부에서 조사했다는 예. 것도 지금 사실 확인이 정확히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검찰 그리고 수사관에서 그다음에 드러난 이제 거죠. 그다음에 지금 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설명이 저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들리는데 그 문제도 그 당시 합참이나 국방부나 우리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검토가 돼서 어쨌든 안보 협력을 하기로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 정부가 만약에 거기에 국내법에 저촉이 됐다든지 어떤 문제가 정말 본질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이 정부의 성격이나 또 여러 가지 그동안의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해왔던 일들을 보면 그런 식으로 다룰 일이 아니라 이거죠. 굉장히 정정당당하게 다뤄도 돼요. 그리고 그거는 아랍에미레이트에도 양해를 구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얼마든지 아니, 그 범위를 넘어서는 거죠. 그게 왜 범위를 넘었어요? 왜냐하면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이 계약 그로 인해 가지고 저쪽이 완전히 설득 안 된 상태에서 이게 공개가 될 때는 계약 중단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받을 그 피해 금액이 너무나 크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잠깐만요. 잠깐만 또 하나는 뭔가면은 그 아랍에미리 국가는 평화 국가가 아닙니다. 지금 전시 상태 있는 국가예요. 예. 그들의 어떤 적들이 또 그 근처에 있어요. 또 그 나라들이 또 우리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런 복잡한 문제 때문에 사안의 성질상 한 번에 다 못 밝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말씀드리는 속단하기는 우리 어렵다는 저 거죠. 노 원내대표님도 야당이시잖아요. 그 정통 야당이죠. 야당 대표시잖아요. 이 정부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사실상 임 실장을 거기까지 특사로 더구나 이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앞두고 청와대를 비워가면서까지 간 것은 예. 아랍에미레이트 입장에서 대통령 사과를 요구한 거예요. 대통령이 직접 해명을 요구한 거를 대신 간 거라고요. 그러면 그 대신 간 게 전 정부 잘못을 사과하러 대신 갔겠어요? 자, 전 정부 잘못이 있다 예. 하더라도 현 정부가 그걸 관리 못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거 못 밝히니까 알겠습니다. 이전 정부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요구했다는 단정은 하지 마세요. 예. 어쨌든 해명을 요구했던 사과를 요구했던 아니요. 그리고 그게 그쪽은 아닐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과 그러니까 체결을 한 것이지 뭐 특정 정권 바뀐다고 해가지고 바로 그 점이 달라진다고 중요합니다. 보지 대한민국 않는다는. 정부하고 체결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이 여기까지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거를 예. 이전 정부 지금 책임 뭐 이렇게 잠깐만요. 돌리는 이렇게 것을 지금 바람직하지 알겠습니다. 않다. 번에 김 의원님 잠깐만요. 여섯 번의 말 김 의원님. 바꾸기를 하면서 해명을 한 예, 그 얘기는 아까 나왔는데 잠깐만요. 네, 말씀하십시오. 예, 지금 그 네 분의 토론을 이 문제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또 많은 언론들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그 실체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사실은 네 분도 다 지금 추정에 의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흔히 얘기하는 팩트가 뭐냐에 대해서는 사실 다 잘 모르는 것은 전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네 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결국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수밖에 없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러면 이제 청와대에서 처음부터 아예 다 뭐 흔히 얘기하는 다 툭 터놓고 얘기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아쉬움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왜 그러냐에 대해서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네 분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혹시 유 작가께서는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제 김성태 대표님께는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찾아뵙고 얘기를 들어보시라는 권해드리고 싶고요. 정확하게요. 그리고 그분이 사실을 말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뒤를 좀 재가면서 그 예. 말씀을 좀 받아들이든가 말든가 하시는 게 좋겠다는 권유를 드리고요. 청와대에서 이 얘기를 못하는 데는 그 이유는 짐작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저쪽이 사실은 이제 우리 한전이 사업자고 저쪽도 원전 사업자가 계약 당사자예요. 그렇긴 한데 거기는 왕정 국가여서 예. 무함마드 왕세제가 그냥 결정권을 쥐고 있어요. 왕정 국가여가지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우리하고 외교 관련하는 것이 좀 다르고 국내법이 다르고 외교 정책이나 국제 협력을 국내에서 관철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왕세제의 양해,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이 문제를 다 말 못하는 문제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무함마드 왕세제가 아랍에미레이트 7개의 에미레이트로 구성된 이 연합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예. 사우디를 포함해서 우리가 긴밀한 경제협력을 하고 있는 인근의 그 수니파 국가들 있잖아요. 거기에도 영향력이 센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의 심기 관리랄까 또는 이분의 깊은 이해, 우리 상황에 대한 그 전에 약속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예. 우리가 그걸 다 못 지키게 되면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 예.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수정을 하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말을 못하는 거라고 저는 자, 봐요. 유 작가님 저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네. 앞에- 그러면요. 예, 짧게. 그 전에 예. 마무리해야 되니까 예. 1분만 합시다. 예. 예. 자, 지금 이 정부 문재인 정부가 UAE 특사권을 수습하려면은 이제는 지금처럼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서 국제 애교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큰 할을 부르는 섣부른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교훈이 돼야 그런 돼요.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 제가 진실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네. 원전 수주와 함께 마치 이게 뒷거래가 있을 것처럼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뒷조사를 한 겁니다. 네, 그 그런 뒷조사는 사실이 자, 그 이야기- 뒷조사는 박근혜 자, 정부가 한 거고 들어보십시오. 기록에 남아있는 들어보십시오. 이 특사 방문은 특사 방문 목적을 사전에 그 국가나 국민들에게 미리 공개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맞죠? 그렇죠. 자, 그런데 임종석 실장은 특사 간 사실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번의 이 청와대 입장 해명이 다 다릅니다. 이 말은 이제는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 섣부른 한마디로 탈원전 정책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 UAE 원전을 잘못 뒤다보다가 우리가 저질른 이 실수입니다. 잘못입니다. 그런데 이걸 실수를 해놓고 보니까 이게 국가 간의 신뢰나 외교 문제, 국익 문제에서도 심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야당에서도 이 문제는 이 정도로 덮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정답입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저도 예. 1분만 쓰겠습니다. 지금 더 이상 이야기할 웃어 넘길 아니, 일이 아니라니까. 예, 아니 예. 그 이상은 김성태 대표님의 예. 아무 근거 제시 없는 주장이셨습니다. 잠깐만요. 아, 예. 이게 공상과학 의원님, 수술 같은 건데 죄송합니다. 별로 과학적이진 예, 않지만 이 문제 계속 가면 이걸로 그냥 끝까지 가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이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중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네 분의 말씀은 팩트인지 아닌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면 맞는 것 같고요. 뭐 그 진실을 말씀하신다고 했지만 아니 이 문재인 정권은 예. 지난 정권에서 손톱만 흔한 의혹만 있어도 예, 그 바로 기자회견하고 바로 뭐 애교 기밀 문서까지 국정은 안보 자, 예, 파일까지 알겠습니다. 해제하면서 예. 밝히는데 왜 못 밝힙니까? 예, 밝혀야죠. 금연님. 정도는 특수한 문제라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아마- 잘못을 아, 잠깐만요. 한 게 있으니까 아니, 이거 특수한 좀 문제가 된 거예요. 공평하게 해야죠. 예, 제가 근데 잠깐만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예, 노 의원께. 저는 지금 다 이게 추측투성이에요.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 왜 아니에요. 특사를 가면서 공개적으로 못 갔냐고요. 그럼 왜 MOU 체결하면서 비공개로 체결했습니까? MOU? 그리고 잘못된 군사 MOU를 체결한 것 때문에 사단이 나가지고 가는데 그걸 공개를 간다는 게 앞뒤가 안 그 맞잖아요. MOU 체결한 거 누가 정보를 주시던가요? 예, 이 아니 그걸부터 답변해 보세요. 답변해 볼까요? 지금 정의당을 통해서 이 정부와 거래하고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아니 잘못하는 게 이 지금 아니, 뭐. 아니 이 기사가 증명을 해요. 아니 그 기사가 이 뭔데요?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어떻게 그 중요한 기밀 사항을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사가 저도 나왔을까요? 원내 제1야당 정도 예. 되면은 열심히 좀 뛰어다녀야죠. 알겠습니다. 공부를 안 해가지고 시험 성적 나쁜 걸 가지고 예. 답을 갖다 담임선생님이 가르쳐줬다고 하면 지금- 되나요? 지금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예. 안 맞죠. 아니 왜냐면 노 의원님. 이거는 제가 10초만 쓰겠어요. 이걸 갖다가 저 비공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외교부 내에 그리고 국방부 내에 반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자, 좀 열심히 예, 좀 알겠습니다. 하세요. 지금 그렇게 뭐 하고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아니고 잠깐만요.
그거는 문재인 정부한테 꾸짖어야지 야당이 야당 보고 아니 공부 안 해놓고 왜 시험 문제 유출됐다 그래? 그참 대한민국의 희한한 야당 봤어요 저는. 이러다가 여기다 제가 칸막이 쳐야 야당 될 일이 맞아요? 생길지 모르겠는데 참 요즘 대한민국은 희한한 야당이 있어요. 그 야당을 제대로 안 해봤으니까 지금 저기는 야당이 뭐 해야 위원님? 될지 모르는 거야 지금. 부 의원님, 예,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 희한한 야당이 있어요. 나 요즘 자, 이게 그 토론을 계속 하다 정의당이 보면 야당이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탄핵 당했지 이 사람아. 아 잠깐만요. 예. 더는 나가지 마시고요. 자, 이게 그 잘못하면 토론이 양쪽 모두 자칫하면 음모론으로 흐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그 경계를 왔다 갔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조금 더 시간이 있어야 밝혀질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떤 사정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토론할 문제들이 그 바로 이제 뭐 다스를 비롯한 이제 이른바 적폐청산의 대상이 전 정권까지 가느냐 하는 문제가 남았는데 이 문제 간단치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두 분께서는 썰전에서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뜨거운 쟁점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고 3분만 듣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잠깐 쉬시고 예. 어머 땀나 두 분. 네, JTBC 뉴스룸의 신년 토론 한국 2018년은 어디로 가는가 하는 주제를 놓고 오늘 네 분의 토론자 여러분들과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하는 부분을 놓고 이것은 이제 두 번째 쟁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데 중간에 잠깐 좀 쉬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남아 있는 이 내용들이 이렇게 간단치가 않은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안나경 앵커가 그동안 저희들이 여론조사한 내용을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 부분은 이른바 적폐청산에 대해서 물론 한쪽에선 정치 보복이라고 하고 계십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은 어떤지 역시 12월 27일, 28일 양일간에 걸쳐서 1,01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해드리고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JTBC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진행되고 있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대한 일련의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를 물었습니다. 적폐청산 작업으로 본다라는 응답자가 67.4%로 이전 정권들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라는 응답 22.5%보다 3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이 커지면서 함께 커지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나 수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로도 이어졌는데요. 이명박 정부를 향한 수사에 대한 입장을 물었더니 시일이 걸리더라도 계속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64.5%로 지금 상황에서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라는 응답 31.7%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다만 지지 정당에 따라서 인식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는 현 상황이 정치 보복이다라고 보는 응답자가 4.4%, 또 이명박 정부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14.3%인 반면에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중에서는 이들 응답에 대한 비율이 각각 79.9%, 79.4%로 집계가 됐습니다. 결국 이전 정부 수사에 대한 인식이 정치 성향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차이를 보이는지가 확인이 된 건데요. 다만 이번 조사에서 스스로를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라고 밝힌 응답자가 전체 1,010명 가운데 452명, 자유한국당 지지자라고 밝힌 응답자는 122명으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상 JTBC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예, 조사 결과는 전해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보복이라고 보는 분들보다는 적폐청산이라고 보는 분들이 한 3배 정도 많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여론조사 자체로 제가 그게 대해서 문제를 삼고 싶지는 않지만 예. 저 설문 자체가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이렇게 물으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전부 적폐청산으로 브랜드화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답변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나 문항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신 겁니까? 뭐그 문항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조사를 보더라도 예. 적폐 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에 대한 조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그 해야 되는 수사다라고 보는 의견이 훨씬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저는 뭐 어느 정부든 사정이라는 걸 해왔어요. 그 전 정부의 어떤 문제점들이 드러나면 그 사정을 해왔고 또 그 사정에 대해서는 국민적 지지도 어떤 정부가 어떤 사정을 하든 간에 높았습니다. 예. 그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게 이전 정부에서 잘못한 거, 문제가 있었던 것들은 정리를 하고 또 거기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처벌을 하고 예. 그리고 어떤 새로운 방향으로 가자는데 그런 취지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예. 사람이 소수인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근데 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적폐청산을 과거 정부가 했던 사정도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어떤 정의로운 그 수사를 통해서 문제를 정리했다기보다는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프레임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평가가 많은 것처럼 예.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이 적폐청산이라는 것도 앞으로 10년, 20년 뒤의 관점에서 보면 10년, 20년이 지나면 예. 그걸 과연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지금 정의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된 것뿐이냐? 예. 그거 자체가 일종의 어떤 정치적인 보복일 수 있다. 보복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정치공학적으로 접근을 하고 또 그 일정 부분은 정치 보복의 프레임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평가를 받을 것이냐. 예. 저는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지난 7개월 동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사후에 좀 시간이 지나면은 그런 것으로 평가될 소지들이 굉장히 많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들은 조금 이따 말씀. 예. 두 분은 왜 말씀이 없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평가될 소지가 별로 없다고 봐요. 뭐 왜냐하면 이제 시민들이 왜 저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해하는 분들이 저렇게 많으냐 하면 이 사안의 성격이 어떤 개인 비리를 캐는 데서 나온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다. 뭐 블랙리스트라든가 국정농단이나 이렇게 해서 다 공적인 국가기관의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잘못되었던 것들을 그냥 국정원이 엉뚱한 짓을 한 거라든가 기무사가 뭐 정치 공작을 했다든가 이렇게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권력기관들이 그 권력을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게 사용한 사건들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인신구속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 어떤 뭐 무슨 정치 자금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야당 인사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는 시간이 많이 가도 예. 문재인 정부가 이제 그 전 정부에 대해서 정치보복적 차원에서 적폐청산 작업을 했다고 평가받을 소지는 매우 적다. 저는 그렇게 예.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요. 예. 죄송합니다. 두 분께만 제가 일종의 이 쟁점에 대해서는 기조 말씀만 들은 셈인데 바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는 뭐 지금 그 전 정권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죠?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해서. 근데 수사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예를 들면 다스라든가 이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과연 수사선상에 본격적으로 오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매우 중대한 관심사일 수가 있죠. 그 점이 이제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정적인 요소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첫째는 이게 적폐청산 자체를 정권을 잡은 쪽에서 도덕적 선을 가정하고 이전 정권들을 도덕적으로 그 소위 말해서 악의 축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이게 일종의 그 도덕 심판이 됩니다. 도덕적인 심판. 법적 심판은 거기에 이제 따라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그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정부의 수장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예. 표적이 됐던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이 마지막 표적이 되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모든 그쪽으로 지금 몰아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 정리해 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지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두 번째로 공정성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 공정성의 문제라는 건 과거에도 사정이 다 있었고 정부마다 있었지만 이 정부처럼 모든 부처에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적폐청산위원회에 더구나 한쪽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이전 정부가 했던 것들을 다 드러내서 거기에서 탈탈 그야말로 털어서 수사 의뢰를 하고 그 수사를 검찰 그 이 행정 그 중앙지검의 40%에 가까운 인력을 투입을 해서 예. 그 수사에 매달리게 하는 알겠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그 공정한 과정으로 이 그 비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예. 측면이 있는 거죠. 예, 지난해 말에 12월 29일 날 그 리얼미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2018년 올해 이 새 정부가 최대로 역점둬야 할 과제가 뭐냐라고 물었는데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결과를 보고 1위가 적폐청산이에요. 그리고 31%예요. 이게 일자리 해소나 양극화 해소보다도 더 높아요. 개헌보다 10배나 높아요. 개헌은 3%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높을까? 나는 이 점에 관해서는 지난 6개월 동안 매일 적폐청산 얘기가 나왔잖아요. 필요할 만도 한데 왜 지금도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우리 국민들이 여길까? 그건 뭐 경험, 학습 경험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터져 나온 것들 보니까 우리가 살았던 대한민국이 이랬단 말이냐고 놀라는 거죠. 이게 단순히 정권 교체 후에 새 정권이 그 전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좀 표명하는 그걸 넘어선 그런 나라가 꼴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절박한 문제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제대로 뿌리를 뽑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도 높아진 거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수십 개 지금 39개 뭐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파가지고 별일 없으면 다 소리 소문 없이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제기되고 있는 몇 개 현재 진행 중인 것들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정농단은 박근혜 최순실만 한 게 아니다.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 국가 권력의 기관들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가지고서 개인의 어떤 이념적이거나 또는 물질적인 어떤 그런 욕구를 갖다가 채우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이렇게 권력을 행사한 바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물론 저는 이걸 갖다 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게 보복으로 흐르지 않을지는 저는 칼자루 진 쪽에서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갖다가 무슨 검찰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검찰이 전부 다 뭐 현 정부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검찰이 전부 다 뭐 정의당 편입니까? 그다음에 법원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사기관들이 각종 알겠습니다. 수사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걸 갖다가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이제 뭐 어느 정권이 출범하든 국민들의 바람은 개혁입니다. 핵심이고 또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단죄를 해달라는 게 그의 국민적 여망이죠. 정권이 바뀔 때는 국민들이 가장 제일 먼저 바라는 게 그겁니다. 과거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게 우선이죠.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정권은 이걸 그러니까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정치보복, 정책보복, 인사보복 이 3대 보복이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습적인 보복 정권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보수 정권이 추진한 모든 정책에도 이것은 잘못이 있는 것이고 또 형평성 문제 제기 자체가 한마디로 무의미할 정도로 일방적이에요. 일방 통행식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이거는 보복으로 기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총장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정부 부처에 39개 적폐청산 TF가 있는데 이게 법적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조직들이에요. 그래 이런 조직들이 정보원에 가서 메인 서버를 열어서 국가의 안보의 모든 정보를 다 뒤집어보고 그게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에 관계되는 일이면은 지금 현재 검찰에 쉽게 말하면 수사 의뢰를 해버립니다. 그럼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는 40% 무려 서울중앙지검에 250명의 검사가 있는데 40% 99명의 검사가 바로 이런 수사에 지금 임했어요. 그래서 피로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폐청산이 얼마나 지금 심각하면은 지금 민주당의 원로 인사들 그러니까 이 원로 국회의원들 인사들도 이거 이제 마무리해야 된다. 더 이상 하면은 나라가 거들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문재인 정권이 이 적폐청산만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은 국가적인 아까 말한 유해의 원정권도 국내에서 이 적폐청산을 모자라서 국외까지 가서 이런 큰 사단이 나듯이 국가적으로도 불행해. 유시민 작가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성태 대표님께서 이제 논거 없이 주장을 많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막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는데 잘 보십시오. 우리 박형준
교수님,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국정농단 사건과 뒤이은 탄핵의 직접적인 결과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저는 이명박 대통령 개인을 겨냥해서 이 문재인 정부가 저 사람을 꼭 어떻게 해코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면 그는 좋지 않은 일이라고 봐요. 뭐 전임자를 전혀 존중하지 않은 전임 대통령이지만 또 그렇다 하더라도 그 후임자가 전임자를 또 괴롭히는 건 저는 좋지 않다고 봐요. 근데 잘 보시면 이명박 정부 때 문제가 되는 것은 기무사하고 국정원의 정치 개입건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BBK예요. 그 두 개 말고는 없어요. 댓글과 BBK죠, 그래. 그렇죠. 근데 이제 BBK는 이제 국정원 기무사는 이거는 그냥 못 넘어가는 거니까 그렇다고 치고 BBK가 문제가 되는 거는 이명박 대통령을 괴롭히려고 일부러 국세청을 동원해서 자료를 뒤지고 뭐 이렇게 해서 찾아낸 게 아니에요. 이게 피해자가 있어서 그렇죠? 아시잖아요. 이게 스위스 은행에 김경준이 갖다 놨던 돈 140억 원을 빼가는 과정에서 그 돈을 거기 소액 투자자들 피해자들이 받도록 소송에서 이겼던 돈인데 그거를 BBK가 가져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피해자들이 지금 뭐라고 하소연하냐면 자기들이 받아야 마땅한 BBK가 가져간 게 아니고 다스가 가져간. 다스가요. 죄송합니다. 하도 헷갈려 나도. 그 자기들이 받아야 할 돈인데 다스가 140억 원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190억 투자했다가 50억 원 그 전에 받고 김경준이 도망가기 전에 140억을 찾아왔는데 이 140억을 소송에서도 진 다스가 가져가는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걸 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피해자들의 주장의 진위 여부를 검찰이 밝혀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이거는 저는 뭐 전직 대통령이 또 조사받으러 나오고 포토라인에 서고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건은 고의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낸 사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예. 뭐 그거에 대해서 그죠? 지금 개별적인 수사권에 대해서 그거 제가- 말고는 없잖아요. 자 보세요. MB 정부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모든 언론이나 또 정부가 또는 사정기관이 겨냥하고 있는 곳이 어딘가를 보면 결국 이명박 대통령인데 이거를 지금 여러 가지 모든 건을 가지고서 하다가 결국 남은 게 두 개예요. 하나는 댓글이 결국 청와대 기획을 했느냐, 그 책임자가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냐. 이게 막혔잖아요. 김관진 장관이 구속이 안 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게 막히니까 결국은 다시 다스로 들어가서 지금 두 가지 건을 갖고 조사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옵셔널 벤처스에 대한 이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공권력을 과연 부당하게 행사됐느냐 안 했느냐. 그거죠. 그 예. 건이고 그다음에 다스 비자금이 과연 예. 이명박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거나 거기에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있었냐. 이 두 개는 지금 검찰 수사를 하니까 검찰 수사를 저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뭐 하지 못하게 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예. 말씀드리는 건 지금 이 정부가 적폐청산과 사정, 넓은 의미에서 사정을 통해서 사실은 정치적 재미를 상당히 보고 있어요. 어떤 정부도 그렇기 때문에 사정을 합니다. 하는데 적폐청산을 통해서 그거는 적폐청산하는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정치적으로는 이전 정권들을 죽이는 일이고 또 그 현재의 정권이 그런 어떤 그 문제를 통해서 정치적인 주도권을 잡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혹을 굉장히 느낄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제일 강조했던 게 협치예요. 그리고 협치를 안 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 미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그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모든 국정 과제들이 사실 금년에 협치라고 하는 틀 속에서 풀지 않으면 예. 하나도 해결될 게 없어요. 근데 한 손으로는 악수를 하면서 한 손으로 계속 뒤통수를 때리는 이런 방식으로 과연 협치가 되겠느냐고요. 이게 결국은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그런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취지가 좋을지 몰라도 그걸 통해서 결국은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또 다른 면에서의 어떤 협치를 불가능하게 하는 그 조건들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은 예. 그 실제 의도가 어떻든 간에 밖에서 이제 상대방에서 들을 때는 뭐 해외 자원 외교 가운데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또는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떤 비리가 있었던 앞으로 협력해야 되니까 이런 걸 묻어달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니라면은 예, 예. 그게 아니라면은 근거도 희박한 일을 갖다가 정치적으로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보복성 수사가 아니라면은 어떤 정부가 나머지는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데 적폐청산을 국정과제 1호로 삼아서 그것을 1년씩 지속시킨 정부가 있었어요? 그런 정부는 없었습니다. 아니 오공청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 오공청산하고 오공청산 다르니까 정권 바뀌고 몇 년도에 일제에서 식민지가 해방됐던 때나
또는 이 저 독재에서 민주화가 된 그런 시점하고 4.19 혁명이 이 일어난 뒤에는 헌법을 고쳐서까지 소급입법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3.15 부정선거라는 최대 적폐를 청산하는데 몇 년씩 걸려가면서 그걸 처벌했어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국정원이 동원되고 사령부가 동원되는 그런 국가적 불법 범죄 행위를 갖다가 그걸 그대로 둘 수가 있습니까? 그런 불법과 비리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 그러면 이거를 괜찮죠. 아니 그런데 이게 아니죠. 이게 그럼 지금 그런 하고 있는 일 중에 예, 무엇이 중단돼야 됩니까? 중단돼야 된다고 제가 예. 말씀드린 게 없어요. 그럼 새로운 거 이거를 하지 왜 말라는 중단돼야 되는 게 없어요? 기다려보세요.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예. 잠깐 기다려. 정책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책 보복하고 인사 보복하지 마세요. 아니요 보복하고. 정책 보복이라면 처음 들어보는데 왜 처음 들어봐요? 그럼? 아니 정권을 왜 바꿉니까? 정책이 잘못됐으니까 새로운 정책하라고 자, 바꾸는데 제가 이야기 좀 하죠. 그러면 아니, 정책 그러니까. 보복이라는 게요. 앞에서 한 정권의 정책을 다른 나라도 다 이렇게 덮어버리고 그럼 4대강 사업도 이미 20조를 넘게 들어가지고 이런 엄청난 국가적 비용이 투입된 사업인데 지금 와서 그걸 4대강 사업에 수중 보를 철거하고 뭐 물을 다 빼내면 그게 잘하는 일입니까? 예. 예?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왜- 지금 낙동강 하구원 있죠. 그 전두환 50 시절에 만들었던 거예요. 그거 아니. 이번에 완전 개방하는 거 아세요? 4대강 그로 인해 가지고 낙동강이 썩어가고 있으니까 개방하는 그렇게 거예요. 해서 지금 물이 깨끗해졌어요? 아직 개방 이제 개방하기 시작하고 벌써 있어요. 부분적으로 여러분들 아니 깨끗해졌어요. 어떻게 깨끗해졌냐고요? 그럼요. 그거는 근거 없이 아니 아니요. 4대강 만들고 나서 대륙 홍수재해로부터 또 가뭄으로부터 예. 피해가 없었어요. 작년에 얼마나 그걸 가물었는데요. 인정을 해야죠. 작년에 얼마나 가물었는데요. 그래서 그 물- 보령댐 다 말랐는데 그 물 못 끌어오잖아요. 밑에 있으니까. 그물 뺄 때 그 대천 보령 주민들이 탄식 스킨 기사 못 봤어요? 거기 녹차라 땐데 뭘 끌어와요 그 물을. 자, 아직 한번 알겠습니다. 가보세요 지금 아니 대표님. 도수로 거기. 만들어서 물 뽑아냈는데 왜 그걸 몰라요? 이 문제를요. 제가 그거는 예당 저수지에 일부 간 건데. 예, 유 작가님. 제가 한 분씩께 질문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우선 그 박 교수께 이 질문을 드리고 좀 이따 또 노 의원께 드릴 보복 텐데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보복 많이 제가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좀 아주 이야기하세요. 질문 좀 하죠. 사람인데 뭐 보복을 해요 제가. 1년 가까이 이렇게 이른바 적폐청산하는 뭐 정치 보복으로 표현하셔도 뭐 그건 상관없겠습니다. 그 야당 쪽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정권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얼마 동안 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고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그러면 적정한 것인가 하는 것을 머릿속에 가지고 계실 테니까 1년씩이나 하는 것은 너무하다라고 말씀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노 의원께는 그러면 적폐청산은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 이제 됐어 할 만큼 했어라고 접을 수 있는 것인가를 각각 1분씩만 답변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논점으로 넘어가는데 수월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그 시간의 범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표출된 불법이나 비리에 대한 수사는 해야죠. 그리고 그건 조용히 해야 돼요. 제가 문제 삼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1호 과제가 적폐청산이에요. 적폐청산이 그런 과제를 내건 정부가 없어요. 그리고 그 적폐청산의 표적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건 표적 수사 시비가 나는 것이고 노무현 정부 때도 과거사위원회를 통해서 입법을 통해서 과거사 정리를 했어요. 지금 이거는 완전히 그 지금 아까 김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적폐청산위원회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정치적 기획에 의해서 과거 정권 있는 문제를 모두 탈탈 터는 거예요. 이런 방식은 그게 의도와 관계없이 보복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 국회에 가서 법 만들어 하려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워낙 반대하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사실 그 방식으로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는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하는 면도 있죠. 예, 알겠습니다. 아니 불이 났으면 불 지른 사람이 문제인 것이지. 그왜그 소방관 보고 왜 불만 끄냐고 불 끝나라고 피곤하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할 자, 수는 없는 잠깐만요. 거예요. 지금 박 우리가 예, 박 교수님의 답변은 이제 끝났습니다. 네.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 적폐청산만 하는 것이 정부에게도 현 정부에게도 유리하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어느 정부든 자신의 어떤 새로운 어떤 정책, 과제 이런 걸 가지고 국민을 좀 더 잘 살게 하면서 점수를 받고 싶어하지 그 옛 정권이 남긴 여러 가지 오물들 치우는데
처음에 청소하면 청소 잘한다는 거 칭찬 들을지 몰라도 그것만 하게 되면 박수를 받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제가 오히려 되묻고 싶은 거예요. 뭐 모든 정부가 잘못한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그 나라를 운영했어요? 왜 그렇게 나라를 갖다 불법적으로 법이 없는 것처럼 그런 국가기관들이 그렇게 운영했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목불일견으로 인견으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인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왜 보복이라 저는 제가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보복이라 얘기할 만한 거 없어요. 문제는 이런 것들이 더 진행되면은 개인과 연관된 비리나 이런 것까지 다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먼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면은 저는 정부에게 맡기고 그리고 정부가 청와대가 이거 수사합니까? 검찰이 있는 것이고 법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 어느 시대 검찰은 어느 시대 법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명박 박근혜 시대도 있었던 검찰이고 그 법원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구속영장도 기각되고 노 하고 대표님, 있잖아요. 이제 알겠습니다. 제 얘기도 좀 합시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요. 전임 정권에서 요거 한 마디씩만 더 하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말씀하시죠. 정권에서 잘못한 게 있다면은 개인적인 부정과 비리면은 검찰 조사를 통해서 법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고 정책적인 잘못이라는 것은 앞으로 입법행위나 또 제도를 가지고 바꿔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하는 이 지금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이라는 것은 무조건 과거 정권의 이런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울산 신고리 오르코기 같은 경우도 원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그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우리가 상실하면서까지 그 대통령 말 한마디에 원전 건설이 중단되어 버리고 다시 몇 개월 있다 시작하고 이런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정책 보복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역대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정권에서 최순실이라는 이 참 미천한 여성으로부터 국정농단을 당하는 그런 행편없는 짓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탄핵도 당하고 국가 권력도 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임 정권의 잘못한 부분 이거는 반면교사로 삼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 대통합과 협치를 해 나가야 되는 거지. 이걸 적폐청산이라는 가지고 이걸 오래 끌고 가면 대한민국이 발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그렇죠. 동의합니까? 반만 동의할게요. 이게 지금 올해의 사자성어로 파사 현정 그렇게 그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작년의 사자성. 아니 금년에도 적용된다고 봐요. 파사 잘못된 거를 깨뜨리고 깨자고요. 올바른 것을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럽시다. 그러니까 저는 이 적폐청산은 파사죠.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은 현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문재인 정부가 금년부터는 이 현정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삶의 질을 높이는 이 일에 좀 더 많은 역량을 집중을 하고 성과를 내주기를 바라고요. 그런 점에서 반동의하고요. 반동의하지 않는 거는 국회에 가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이에요. 참여정부 때 이 일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국회를 거쳐서 하려고 노력을 엄청 했는데요. 된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불법이 아닌 한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방식으로 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자유한국당 때문에 국회에 가서 될 일이 하나도 없다. 솔직히 네. 제가 제가 말씀드립니다. 30초만 좀 쓰겠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예. 정말입니다. 예. 요거 사실 민주당 의원들이 아니, 제일 하고 싶은 제가 말인데 제가 대신해 드렸어요. 제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발 정권을 잡은 쪽에서나 현재 어떤 그 주도권을 잡은 쪽에서 자신을 도덕적 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보수 정권은 도덕적 악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를 한번 다 탈탈 털어볼까요? 만약에 정말 국정원 서버를 다 털어볼까요?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기업들을 배임 횡령이 있다 해서 모든 기업들 배임 횡령 다 조사하나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검찰의 중립적인 사용도 아니고 예.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제한적인 권력 사용만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킵니다. 예, 그 말씀 대략 드리죠. 30초 된 것 같습니다. 예. 안나경 앵커 어디 있나요? 안나경 앵커? 예. 네. 우리 방청객 질문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네. 짤막하게 가능하면 두 사람을 받도록 하죠. 네, 이번에는 JTBC 신입사원분들에게 질문 기회를 좀 줘볼까 합니다. 질문 있는 분, 네. 반갑습니다. 우선 오늘 첫 출근이었죠? 네, 굉장히 떨립니다. 네, 본인 소개를 좀 먼저 해줄까요? 네, 두 분이 사담 나누지 말고요.
신입 예. 기자 황예린입니다. 이번에 네, 어느 분께 어떤 질문할지. 박형준 교수께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예. 하는데 아까 원전 수주 관련해서 얘기가 논의되다가 끝마쳤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방식의 문제, 그러니까 적폐청산이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방식의 문제를 삼으시면서도 임종석 비서실장이 특사로 간 것에 대해서 사과 요구에 대한 방증이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현 정권의 어떤 잘못을 오히려 포장해서 전 정권이 이제 떠넘기려 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정부를 수임한 권력의 입장에서는 과거 정부하고 단절이 된 게 아닙니다. 과거 정부가 그 수행해 오던 모든 일들을 현 정부도 책임을 갖고 관리할 의무가 있어요. 그게 정부의 연속성이고 저는 그게 국정이 축적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에서 그 관리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과거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말씀이고, 아랍에미레이트 쪽에서 현 정부의 그 문제 제기를 과거 정부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현 정부에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현 정부에서도 분명히 이 문제를 관리하는데 예. 저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으나 여러 가지 아랍에미레이트의 불만을 살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그 알겠습니다. 문제 제기 수준을 대통령이 못 예. 가니까 실장이 대신 간 거다, 이 말씀. 자, 예. 이 부분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댓글은 안 달게요. 예, 아니 두 분께 기회를 안 드리고 질문한 그 방청객에게 댓글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좀 빙빙 돌려서 말씀하시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해서 적폐청산의 취지라면 방식의 문제,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보 문제라고 밝히지 않았던 게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결과적으로 원전 수주는 정치 보복의 일환에 불과하다, 이거를 포장한 거다, 정부의 잘못을, 이런 식으로 들려서 약간 왜 그거를 보복으로 보시는지, 예. 뭐 추정이 저는 아니라 보복이라는 구체적인 말씀 드린 적이 없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예, 예. 댓글에 또 댓글 다시면 너무 오래 걸려요. 네, 자, 다음 예. 질문 네,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자기소개를 좀 먼저 해주시죠. 네, 그 시사교양 PD 신입사원 오승열입니다. 아직 노회찬 의원님이 질문을 못 받으신 것 같아서 노회찬 의원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전에 노회찬 의원님께서도 그 적폐청산 관련해서 검찰과 법원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도 사실은 조금 아쉽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적폐청산이라는 정치적인 구호를 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폭넓고 혁신적인 변화 같은 것을 상상했었는데 처벌에만 점점 의미가 좁혀지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물론 처벌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 개혁의 대상이기도 한 검찰이나 법원 등은 점점 논의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정치 보복이나 피로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법사위 의원으로서 의원님의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쉬움은 없으신지 검찰 뭐 아쉬움은 주도에.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만 질문한데 집중해서 제가 답변드리면은, 저는 뭐 검찰이 최근에 내린 결정이나 또는 법원의 판결이 다 제가 동의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존중해야 된다고 보고, 또 그것이 우리의 뭐 한계면 한계고 우리 성과면 성과라고 저는 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현재 현실이고요. 다만 이제 모든 걸 처벌로만, 판결로만 또는 어떤 의법 조치로만 다 해결할 수 있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의 개혁, 법원 개혁을 포함해서 정치 개혁이나 여러 가지 그런 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입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조금 전에도 지적이 됐으면 현재 국회의 상태가, 오늘 원내대표님까지 오셨으니까 정말 이거는 이제 힘을 좀 모아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공수처라거나 여러 가지 어떤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원 개혁이라거나 더 크게 나가면 개헌 문제까지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국회 내에서 재발 방지 차원에서, 특히나 보복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굉장히 민감하시니까 예. 보복이 아니라 제도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걸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하는 데 힘을 합해야 되는데, 이것도 거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점점 여의도에서 고개를 돌려가지고 서초동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다시 국회가 제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예. 힘을 합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사실은 뭐 글로 달면 댓글인데 말로 하면 댓거리가 되는 거죠. 예. 한 번의 기회를 아니
질문한 그 방청객에게 노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혹시 더 덧붙일 말이나 반론이 있다면 짤막하게 드릴게요. 네, 의원님께서 제 질문에 대해서 어떤 반론이라던가 그런 걸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였고 잘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